전세 사기를 대비하기 위한 등기부 등본 보는 법에 대해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등기부 등본 열람 시기와 쪽수가 맞는지 확인한다. 두 번째, 표제부에 나와 있는 주소와 계약서상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세 번째, 각 구에 나와 있는 소유권자, 계약자, 신분증, 예금 주명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을구에 근저당이 과도하게 많은 금액이 있다면 계약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케플러입니다. 올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가장 큰 문제는 전세 사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학창시절 부동산 계약에 대해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따라서 등기부 등본이라는 단어도 첫 계약할 때 듣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상식이라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다 보니 사회초년생이 모르는 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부동산 기초 중의 기초인 등기부 등본 보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하는데요. 등기부 등본이라고 사용되어 오던 것을 2011년 4월 법률상에서도 등기사항 증명서로 개정되었지만 현재도 등기부 등본으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그럼 등기부 등본의 역할은 뭘까요?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이력서를 확인하는데요. 이 이력서는 지원자의 과거 이력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신뢰를 할 만한 사람인지 등을 모두 확인하고 채용을 하잖아요. 부동산에서 이 이력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등기부 등본인데요. 등기부 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의 히스토리가 적혀 있습니다. 집은 언제 지어졌는지, 소유권은 언제 이전되는지, 채무는 얼마나 잡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해석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을 알려드릴게요. 아파트 빌라와 같이 구분호수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이라면 집합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셔야 하고요.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과 같이 통 건물이 한 소유주의 경우에는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 따로 떼서 보셔야 돼요. 대개 집합 건물을 계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합 건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등기부 등본에는 표제부, 각구, 을구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표제부는 주소와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나와 있고 각구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사항이 적혀 있고요.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정보에 대해 기입되어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될 건 등기부 등본 열람 일시와 쪽수입니다. 열람 날짜에 따라서 등기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하는 날과 잔금날 꼭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셔서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추가로 공인중개사가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면서 위험한 등기가 있을 경우 일부 쪽수를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표제부는 주소, 면적, 용도 등 기본적인 사항이 나오는데 여기서 확인해야 될 사항은 집 주소와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집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부동산과 계약을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소재 지번과 호수까지 모두 확인하셔야 되고 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호수 없이 소재 지번만 확인하셔도 됩니다. 이유는 대법원 1997년 11월 14일 선고 97-29530 판결에서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의 경우 편의상 구분해둔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없다로 결론이 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각구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소유자 인적사항과 계약서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 시에 신분증을 통해 소유자 일치 여부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체 시 예금주명이 일치하는지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모두 신분 확인을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각구에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가압류, 압류는 세금 체납으로 등기사항에 기록된 것이고 가처분은 소유권과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이므로 이런 경우 리스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 계약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에 대해 기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것이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은 집을 담보로 은행 혹은 개인에게 채무를 진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채권 최고액은 보통
빌린 금액의 120% 혹은 130%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권 최고액이 시세 대비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닌지 확인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이유를 살펴보면요. 대표적으로 깡통 전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시세 11억 하는 집에 4억의 근저당이 있고 이 집을 내가 5억 전세에 들어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대출 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낙찰 금액이 8억의 경우에는 4억을 먼저 은행에 주고 남은 4억에 대해 나의 보증금을 회수가 가능합니다. 근데 4억밖에 회수를 못했잖아요. 그럼 미회수된 1억은 어떻게 되느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시세 대비 과도하게 많은 금액이 선순위 근저당으로 잡혀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추가로 을구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보이면 그냥 계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곧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말소된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다고 할지라도 개버릇 남주겠습니까? 또 안 돌려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세 사기를 대비하기 위한 등기부 등본 보는 법에 대해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등기부 등본 열람 시기와 쪽수가 맞는지 확인한다. 두 번째, 표제부에 나와 있는 주소와 계약서상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세 번째, 각 구에 나와 있는 소유권자, 계약자, 신분증, 예금 주명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그 이외 가압류, 압류 등 권리사항에 대해 리스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 계약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을구에 근저당이 과도하게 많은 금액이 있다면 계약하지 않는다. 특히 임차권 명령 등기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한 물건인지 판단한다. 로 마치면 될 것 같아요. 끝으로 제가 처음 전세 계약을 했을 때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당시 제 전 재산을 담은 전세 계약을 했었는데요. 이때 등기부 등본이라는 단어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내 전 재산을 담은 계약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공인중개사가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면서 문제가 없는 물건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썩 믿기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따져보다 보니 중개사분이 슬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등기부 등본이 뭔지도 모르는 저를 속이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경매를 하고자 한다면 이보다 더 자세히 권리 분석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제 영상에서 경매 이야기와 부동산 재테크에 대해 다룰 예정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